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는 우리 김 작가가 문을 열어줍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쓰레기 봉투를 가게에 사러 갔더니 네. 어떤 가게는 신용카드로도 살 수 있는데 네. 어디는 현금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좀 이상해서 이유를 물어봤는데 쓰레기 봉투는 가게에서 그냥 대신 팔아주기만 하는 거지 마진이 없어서 현금만 받는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예, 가게에서 그냥 대신 팔아주기만 하는 거다라는데 요 말은 틀렸고요. 가게에서 마치 그냥 대신 팔아주는 것처럼 마진이 많이 붙지 않는다 이런 말일 거예요. 아마 보통 작은 가게들은 뭐 새마을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좀 싸게 구입해 와서 팔기는 하거든요. 근데 마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카드로 저도 이제 독거노인이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이 돼서 가끔 가다가 이제 그 GS마트라든지 큰 가게 가고 그다음에 작은 동네 슈퍼를 가게 되면 서로 달라요. 동네 슈퍼를 가면 카드가 안 된다 그러고요. 대형마트를 가서 샀더니만 그냥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다른 거 하고 같이 샀을 때. 근데 이제 물어봤어요. 저도 안 그래도 이게 궁금해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카드로 계산하게 되면 수수료를 제하거나 수수료가 한 2.5%? 이 정도 된대요. 그러면 마진이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2.5% 제하고 나면 2.5%밖에 남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팔아가지고 장사가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게에서 그냥 팔아주기만 하는 거니까 그걸 갖다가 카드로 소액 결제까지 해버리게 되면 우리는 남는 게 별로 없다. 아마 이런 뜻인 것 같고요. 어쨌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쓰레기 봉투 가게에 사러 가실 때 대형마트 가시면 큰 문제 없이 카드로 결제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 현금 달라라는 요구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얼굴 붉히시지 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일 박상병의 동상이몽. 한편인 듯 한편 아닌 한편 같은 두 분의 정치 토크 뉴스 정면 승부 동상이몽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전문가 모셨는데요. 매번 이 음악이 나올 때마다 노동일 교수님 다시 녹음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의 박상병 교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3부, 4부는 이 동상이몽 시간에는 아무래도 적폐청산 이야기를 많이 할 거니까 문자 좀 보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지금 한 14분 정도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보내주신 문자 내용을 읽어보면 4대 4대 4 정도로 이게 적폐다. 적폐청산 문제다. 또 내부는 이게 정치보복이다. 또 다른 내부는 중도적 입장에서 좀 잘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간에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셨고요. 4343번님 적폐청산 시대적 국가적 당면 사명이다. 나라를 바로 세우는 자 무슨 트집이 그렇게도 많으신가 이렇게 또 하셨고요. 4341번님이 뉴스 정면 승부 문 대통령도 임기 후에 보복 피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자꾸 이렇게 정치 보복의 시대가 되어야 되나요? 어우 뜨끔하신 말씀을 하셨네요. 3762번님 과거 사극 드라마나 지금이나 정치 싸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피는 피를 부릅니다. 정치 싸움하다 외세 침략만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힘이 필요한데 강대국 눈치만 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명백한 정치 어떤 개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각각 대표되는 글을 읽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글을 보내주고 계셔서 혹시 또 보내주시면 제가 두 분 말씀 나눈 동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12일부터 20일간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지 않습니까?
노동일 교수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첫 국정감사를. 국정감사의 어떤 그 본질을 자꾸 예. 이제 여든 야든 좀 훼손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 뭐 다 아시다시피 삼권 분립 체제 아닙니까? 네. 대통령제하고요. 네. 그때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는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렇죠. 협조할 땐 협조해야 되는 것이지만 예. 당연히 견제와 균형을 이루라는 것인데 네. 그래서 국회가 국정감사라는 것은 행정부가 뭘 잘못하고 있느냐 네. 그리고 그걸 앞으로 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네. 대안을 찾고 이런 잘못을 지적하고 그렇죠. 해서 그 좀 더 나은 어떤 그 미래로 가려고 하는 그런 걸 마련해야 되는 것이 국정감사의 목적이거든요. 네. 바로 이어지는 이제 예산안 심의가 예. 그게 바로 국정감사에서 얻은 정보들을 가지고 예산안을 심의해서 다음 해에 어떤 그 국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렇죠. 운영할 것인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여도 야도 다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이 예. 오직 어떻게 여는 야를 야는 여를 공격해서 거꾸로 드릴까. 그러니까요.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예. 본래의 어떤 국정감사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 네. 이걸 잊어버린 것 같아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예. 원래 국회의 소명이 뭔지 예. 국회는 행정부의 대리전하는 데가 아닙니다. 대리전하는 그렇죠. 데가 아니고 여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여당도 국회가 할 일이 뭐고 행정부가 할 일이 뭔지를 지금 이 어려운 말로 몰각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전혀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예. 오직 야당 공격하면 되는 것이 여당의 임무인지를 생각하고 그게 지금 사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부르는 가장 큰 문제예요. 네. 행정부가 국회가 한 몸처럼 이렇게 그러니까요. 움직이는 것이. 네. 그러니까 전 정말 이 안타까운 본질로 좀 돌아가자 예. 하는 생각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노동일 교수님이 아주 따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박상민 교수님. 우리가 국회를 볼 때 좀 깊숙이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제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네. 그들을 응원하거나 그들을 비판하는 데는 쉽게 할 수 있지만은 예. 그 깊숙이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는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 예. 저는 이번 연휴 때 몇몇 국회의원들하고 얘기도 좀 나눈 적이 있고 예. 만난 적도 있습니다. 예. 뭘 하냐 하니까 국정감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의 밤을 새고 공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예. 여당이라고 해서 다 야당을 비판할 것만 찾는 거 아니고요. 예. 또 야당이라 그래서 여당한테 공격할 것 찾지 않습니다. 예. 준비하고 있고 다만 예. 당 지도부와 예. 또 일부 그 인사들이 예. 여야의 공방전에 가담하고 있고 언론이 그걸 보도하고 있는 거죠. 예. 내부적으로는 수많은 전문가들 국회에서 지금 가보십시오. 네. 불 다 켜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같이 보자는 거죠. 예. 뭐 박수 치자는 것은 아니고요. 함께 예. 보자. 예.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첫 작품입니다. 예. 나름대로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죠. 네. 어쩌면은 여당이 더 세게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국정감사에 넣을 수 있어요. 네. 적폐청산 해야죠, 당연히. 예. 적폐를 청산 안 합니까? 적폐가 아닌 걸 적폐청산이라고 얘기하면 국민을 속이는 거죠. 그거는 이전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 당연히 해야 할 문제죠. 네. 왜? 그때는 제대로 청산이 안 됐으니까. 네.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예. 두 번째는 다만 지금 민주당의 여당의 지도부가 좀 전략적으로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좀 미흡해요. 지도부가 적폐청산 문제 앞장서면 안 돼요. 당은. 네. 이거는 사정당국과 예. 담당의 팀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조용하게 제도적으로 풀어서 갈 문제를 여당에서 야당을 공격하고 험한 얘기를 쏟아내다 보니까 여야 대립구도가 너무 커버리고 그 과정에 적폐청산 해버리니까 이거 뭐 적폐청산이 야당을 향한 정치 보복 아니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예. 여당 지도부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상당한 저는 전략 미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적폐청산이 소기의 성과를 만들어내기가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나 그거는 일부 여당 의원들 지도부의 문제고 우리 국회는 내부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신뢰할 만큼의 수준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 많은 의원들이 네.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금 박상민 의원도 말씀하셨고 또 노영일 교수님도 지적하셨는데 뭐 더 말씀 주실 거 있습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시잖아요. 예.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네. 사정이 아니라 네. 잘못된 과거의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다. 그러시죠. 전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네. 예전에 적폐청산일 때 제가 늘 하던 얘기가 그거였거든요. 네. 조국 민정수석이 처음 취임할 때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 과거 참여정부에서 검찰의 잘못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검찰과 정치권과 잘못된 유착 관계를 끊었다. 네. 그런데 그게 제도화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그 이후에 되풀이됐다. 네. 그런 얘기했습니다. 지금 예를 하나만 들리면 국정원의 어떤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거요. 물론 그 국가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을 그렇게 정치에 이용한 것처럼 잘못됐죠. 네. 그런 건 범법 행위입니다.
그건 국정원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적의 정보를 탐지해서 그에 공작을 해야지 왜 정적에 대해서 그렇죠. 다른 정파에 대해서 그렇게 개입하고 공작을 하는 것은 국정원법 정면으로 위반하는 겁니다. 정치 개입을 네. 금지한 국정원법을. 그러니까 그것은 때로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벌하는 것은. 저 박상민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120% 동의하는 것이 그건 검찰에 맡겨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수사 착수했지 않습니까? 네. 자꾸 그 정치권이 나서 가지고 뭐 적폐청산 논문하면 마치 검찰이 정치권의 어떤 그 하명에 따라 가지고 아니면 구령에 따라 맞춰 가지고 하는 거나 똑같이 되면 되고 그 또 다른 야당에서 그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뭔가 또 반박을 하면 정쟁화돼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적폐청산은 제대로 안 되고 네. 더더구나 그러면 이제 정치권이 할 일은 자 국정원이 그런 일을 이렇게 했는데 예. 이제부터는 그렇게 절대 동원되지 않도록 네. 뭔가 이렇게 좀 제도적인 어떤 그 바로잡을 필요가 없을까? 예. 이런 얘기 해보자. 이런 얘기하면 좀 박수 치죠. 예. 그게 적폐청산이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신 게 잘못된 과거의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것. 그래서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적폐청산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말 넣은 김에 네. 혹시 이 방송을 청와대에서 들으면은 네. 곽수정 교수한테 항의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담을 무릅쓰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저는 청와대 예. 정무나 민정팀에서 예. 이 관리해야 됩니다. 예. 저는 앞서 적폐청산이 문재인 정부에서 잘 될 것 같지가 않다라고 했던 그 걱정이 네.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갈수록. 네. 이런 와중에 지금 민생은 이번 추석 연휴 경제 정말 어렵다는 말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예. 어렵다. 동네에 열흘 동안 쉬다 보니까요. 예. 하소연합니다. 하소연. 그렇죠. 이번에 자영업자분들 그럼요. 가격이 컸죠. 거기다가 뉴스 보니까 공항에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180만 정도. 야, 이거는 우리 국내 다시 한번 생각할 문제이고. 예. 안 보는요, 또. 예. 지금 북한과 미국이 지금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청와대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관리를 제대로 못 해버리면요. 이거는 시간 지나버리면 못 합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정치권에서 논의한다든지 또는 네. 언론에 이건 말을 흘려가지고 네. A, B, C, D 서로 논평을 따를 문제가 아니에요. 예. TF가 있잖아요. 예. TF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를 하고 그거를 관련된 내용을 언젠가 한 번은 국민에게 보고하면 될 것이고 이거를 국정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청와대 민정에서 검찰로 예. 또는 아니면 뭐 국세청으로 예. 또 아니면 정보기관으로 연결해가지고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그때 국민 앞에 그동안에 수사를 해왔는데 결과가 이렇다. 딱 발표하고 다음 날도 넘어가야 되는데 예. 이걸 마치 무슨 뭐 대단한 것처럼 해가지고 여기서 흘리고 저기서 흘리고 TF팀에서 흘리고 당에서 예. 흘리고 이렇게 가버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이제 뭐 하는 거지 이 바쁜 시기에 이런 반발에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문제는 청와대 민정팀에서 유능한 인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정무팀도 있고요. 여기서 관리를 해서 예. 이걸로 여론을 따라가지 마시고 예. 여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제도 중심으로 풀려나가고 또 지금 국회 때는 그렇게 제도 문제를 논의할 타이밍도 아니에요, 지금은. 네. 왜냐하면 국회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겁니다. 국정감사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예산이 중요한 것이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내년에 또 개헌 문제도 있어요. 예. 이런 문제와 천지 맞물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자꾸 누수를 해서 정치권의 공방전을 촉발시키는 것은 전략적으로 미스다. 그래서 이거는 청와대 네. 민정이나 정무팀에서 꼭 관리하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저는 더 크다 보는 거죠. 예. 청와대에서 항의할 일이 아니고 좀 예. 감사하다고 할 일 같아요. 그렇죠. 아이고, 그럴까요? 예. 감사의 이 프로에 대해서 저 박상민 교수님하고 노준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야죠. 예. 아니, 제가 아니고 박상민 교수님께. 아닙니다. 예, 두 분께서 동상이몽을 이렇게 잘해 주시니까 노준 교수님 뭐 더 하신 아닙니다. 말씀. 뭐 예. 저 충분했습니다.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 듣고 보니까 마치 이 지금 여당에서 정치적 가이드라인을 사법 또 어떤 국방, 교육 이런 개혁 쪽에 적폐라는 이름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두 번째는 이야기나 구호보다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될 그런 시기다. 거기에 좀 집중을 해달라 그러셨어요. 추석 말씀도 해 주셨으니까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유난히 뭐 여론조사 했더니만 아직도 대통령 지지율이 몇 %더라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왜 이렇게 숫자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나요? 이게 아니면 자꾸 숫자가 나오죠. 글쎄 말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뭔가 네. 글쎄 뭐 청와대에서 민감한 거라기보다는 네. 끊임없이 매주 어떤 여론조사기관에서 뭘 그러니까요. 발표를 하죠. 예. 뭐 그 정치인들은 또 그 숫자에 민감하고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예. 어쨌든 저는 이제 그 청와대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이런 숫자에 너무 민감하지 말고 네. 뭐 그야말로 자신들의 아젠다를 잘 세팅해서 갔으면 참 좋겠는데 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지금 이제 뭐 아까 추석 민심을들 보고서 뭔가 어디서 이제 뭐 어떤 얘기를 했더라 하는 네. 얘기를 다 지금 정치권에서 오늘 다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걸 보면 민생을 얘기한 사람들이 있더라. 예. 또 뭐 적폐청산을 얘기한 사람들이 있더라. 예. 하고 한 번만 보고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요. 그 말은 다 그걸 다 뭉뚱그려 봐야죠. 다 그런 얘기 다 나왔을 거 아닙니까? 예. 저도 그 뭐 민생이 어렵다는 건 이미 다 오래전 얘기고 뭐 우리 곽 박사님이 경제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알겠습니다만은 뭐 잘 나간 수출이 뭐 사상 최고 어쩌고 얘기하지만 다 아시다시피 수출만 그럴 뿐이고 수출도 뭐 반도체와 일부 전자만 그럴 뿐이고 그렇죠. 뭐 나머지 민생 지금 자영업자들 너무 그렇습니다. 열흘 쉬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임대료 안 깎아준다. 네. 문 닫고 돈 못 버는데 네. 직원들 월급 줘야지. 그렇죠. 임대료 다 내야지. 예. 공과금 다 내야지. 뭐 먹고 사냐 우리는. 그런 말 정말 너무 많이 들었고요. 예.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게 당연히 민생 얘기할 것이고요. 특히 또 연휴권에 많이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안보 얘기를 참 걱정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늘 이제 평온하고 아무렇지 않고 뭐 라면 하나 사재기 안 하니까 네. 외국인들이 놀랜다 얘기하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일말의 불안감이 들 있는 거예요 진짜로. 예. 그래서 괜찮냐. 예. 뭐 제가 잘 뭐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 그런 이제 늘 현 정부의 안보 정책 잘하고 있는 거냐 괜찮은 거냐 라고 늘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 느꼈어요. 예전에는 그런 말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 특히 뭐 어떤 정치에 관심 가진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여론조사 지지율이 어떻고 신경 쓰기 전에 네. 그런 구체적인 어떤 그 아젠다 그러니까요. 이걸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고 네. 그에 대해서 열심히 추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민생 불안, 안보 불안 이런 걸 해결해 나가다 보면 네. 지지율은 당연히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네. 할 수 있는 것이 예. 굳이 지지율 자체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박상명 교수님께서 추석 민심을 이야기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 노동일 교수님께서 안보 말씀을 덧붙여 주셨는데 사실 연휴 같은 경우에 유럽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누리는 나라도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들, 자영업자들이나 서비스업의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사회 전체적으로 뒷받침이 되니까 한 달 동안 휴가를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아직도 경제적인 어떤 체제 시스템이 구축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흐르는데 이게 전부 다 정치와 맞물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갑론을박하는 와중에 경제는 다 논리적으로 실종돼 버리거든요. 이 문제를 좀 정치권에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해결해 줘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교과서적으로 예. 대한민국의 경제의 절반은 정치입니다. 네. 정치죠.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절반은. 물론 절반 절반 이상이죠. 절반 이상입니다만은 예. 또 정치의 절반 이상은 국민의 몫입니다. 예. 저는 지금도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생각은 우리 정치의 수장과 저는 같이 간다고 보지. 네. 정치가 수준이 높은데 국민이 수준이 낮다든지. 네. 또 국민이 수준이 높은데 정치가 수준이 낮다는 그렇게 안 봅니다. 예. 지금 우리 정치는요. 경제를 네. 더 도탄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또 또 우리 정치는 안보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네. 사회 민생의 이슈가 국회에 들어가면 정쟁이 돼버립니다. 그걸 가지고 또 국민들은 또 분열됩니다. 예. 끊임없는 이 반복의 우리의 한계입니다. 예.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예. 새로운 시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것 또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몫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때로는 편하긴 하지만은 때로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는 거죠. 뉴스 정면승부 이슈 동상이몽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의 박상민 교수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4부에서도 계속 이어서 같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